대한민국의 어느 훈련소. 중대장께 대하여 경례! 그런데 신병! 중대장이 신병! 장동민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훈련병들의 얼굴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어딘가 아주 낯익었죠. 성윤모, 그때 이병 성윤모! 성윤모! 몇 달 전 아주 지옥 같았던 이병 선생님의 이병 성윤모 한 작품의 PTSD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신병의 배우들이었죠. 웃어, 엎드려. 이곳은 제가 좀 보거라. 신병 캠프다. 알겠나? 예! 기상, 그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군대 예능을 대표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내일부터 찾아올 것이다. 군대 예능 역사상 역대급 게스트들과의 치열한 대결. 바로 강철 부대 최정예 특수부대들과 가짜 사나이 멤버들, 그리고 푸른 거탑, 어벤져스까지 군 예능 대통합 서바이벌 신병 캠프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의 유튜브 애니메이션 신화 신병의 실사화 드라마 신병까지 또 다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는데요. 이병임다해. 이런 퍼포먼스의 1등 공신이었던 지리는 싱크로율을 보여준 모든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 박민사! 이병 박민수. 본투비 악마 강찬석으로 열어냈던 차원이 다른 악역 연기 배우 이정현. 치워 이어서 저 다음 주 저녁이라 다 나눠줬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말년병장 심진우를 연기했던 배우 차영남, 싱크로율 58,000%의 박민석 그 자체, 내가 껐냐? 배우 김민호, 이병임다해. 임다혜가 애니 속에서 튀어나온 듯했던 네. 배우 전승훈. 이어서 외유내가 김상훈 역의 배우 이충구, 실시할 수 있도록! 개빡치는 소대장 역의 배우 이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뭐 남았어? 비버? 비버? 아 저스틴 비버? 최일구 그 자체였던 배우 남태우와 이병 성윤모 역대급 빌런호임 성윤모로 랄리팔리 메소드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김현규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다. 모이는 거 처음 아닌가? 그들이 모인 이유는 압도적인 성과로 ENA 측에서 지리는 포상휴가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ENA 본사, 그들이 준비한 휴가는 바로 발리 포상휴가.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오고 공항에 갈 전용 버스까지 준비해줍니다. 진짜 가나봐. 모두가 들뜬 가운데 영하의 날씨를 뚫고 온 태우의 차림은 이미 발리였죠. 아니 혼자 벌써 발리야 얘. 오늘 영하 10도 넘어. 그런데 그들은 전역한 지 너무 오래됐던 걸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버스는 신병들을 부대로 데려다주던 바로 그 버스라는 것을. 간다 쇼 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승우는 순진하게 인도네시아어 책까지 준비하고 샀어 이번에. 네, 아카파파르. 그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발리의 많은 원숭이들을 대비한 자물쇠까지 준비해왔죠. 원숭이가 그 자크도 열어요? 네, 열어서 빼간다고. 아주 빠삭하게 공부해온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근데 우리 아까 8시쯤 출발했거든.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충구가 수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태우는 제가 조금 이 몸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고도가 살짝 올라가. 오감으로 싸늘함을 감지합니다. 귀가 좀 멍멍해? 이 정도면 위도도 조금 올라갔고. 산골짜기에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바다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꿈으로도 꾸기 싫은 완벽한 재입대 신병 캠프였죠. 도착 5분 전 아직까진 해맑은 우리 불쌍한 신병 멤버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된 것은 왜 안 추워? 태우자였죠. 너무 발리에 먼저 가 있어. 도착 1분 전 슬슬 이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리는데. 저거! 차렷! 조교의 이륙 소리였죠. 조양호! 느낌이 쎄합니다. 문 열리면서. 에이 아닐 거예요. 그때 태우자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시간부로 앞에 있는 교관이 여러분 통제하겠습니다. 세월대 앞에 집합한테 30초 주겠습니다. 누가 짐 가지고 와. 그냥 내려. 빨리 내려. 당했다. 이게 진짜 예능이 이런 거구나. 진짜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진짜 군대로 올 줄은 또 몰랐죠. 너무 방심했던 거죠. 또 예상하고 기대를 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또 기대를 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신병 캠프 지옥 교관의 정체는 전 707 특임대 대테러 교관 출신 밀리터리 마스터 최영재 교관. 30초 안에 설대 배치 파악하라고 했어. 35초가 걸렸어. 아주 칼 같은 교관이었죠. 이어서 앞에 있는 차량을 돌아서 오는데 20초 주겠습니다. 네가 본격적인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정정결 빨리가 아니라 실망했습니까? 이곳에선 김영규 신병 웃어. 웃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죠. 좋습니까? 네. 팔 벌려 뛰기 10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명불 신병 멤버들다운 지리는 호흡을 보여줍니다. 경례고는 신병으로 통일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전방에 대요. 경례. 심지어 제가 좀 현실적이에요, 되게. 여기서 계속 발리를 붙잡고 있어 봐야 득이 될 게 없겠다.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해보자. 각각의 멘탈마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완벽했죠. 이어서 장동민 중대장이 등장하고 신병 캠프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신병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에 보답하며 드라마 배역에선 볼 수 없는 각자의 실제 매력들을 보여주고 시즌2를 대비한 단결력 향상이었죠. 알겠어. 이어서 본격적 시작에 앞서 신체 검사 그리고 호통 한번 지릴 것 같은 중대장과의 개별 상담이 이어집니다. 먼저 몸무게 커밍아웃부터 뚝둘레 커밍아웃까지. 이상준이. 그런데 훈병 이상 소대장 역을 맡았던 상진은 훈련병 관등 성명이 너무나 낯설었죠. 그리고 신병! 너 뭐야 패션이? 꿈과 희망의 발리만을 생각했던 패션왕 태호. 원래 대충 입는데 발리 간다고 꾸몄습니다. 이어서 아픈 데 있어? 습진이 있습니다. 습진? 예. 진지하게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장대장. 물이 닿지 않아야 되긴 합니다. 물이 닿지 않아야 돼. 할 수 있습니다! 4박 5일간 그런데 씻는 거 금지야. 아주 극단적인 중대장이었습니다. 좋아. 옷 받아. 예. 다음은 악마 상병 강찬성 역을 맡았던 이정현 이병. 너 특기가 뭐야? 저는 유도입니다. 유도? 네. 유도가 특기야? 예. 누구 하나 맺혀봐. 알겠습니다. 실제 마음은 아주 천사 같았죠. 며칠했지? 안 됩니다. 너 연예인 왜 했어? 심지어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회생활 58,000렙. 아주 훌륭한 신병이야. 다음은 잘 계시지? 민석 그 자체가 되었던 민호 이병. 이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잘 전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두에게 고구마 58,000개를 먹였던 메소드 연기자 김영규. 송윤모. 네. 아니 김현규 이병. 네? 김영규. 예.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 신병 캠프야. 그 롤레플레이 말고 다른 춤 출 줄 아는 거 있어? 그런데 시스타의 마보이드로 마보이 해봐. 장기자랑이 시작되자마자 성윤모 그 자체로 빙의하죠. 이번 4박 5일간을 통해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신검과 상담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들어가자 다시는 오기 싫었던 아주 익숙한 장소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정 소포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외부 물품들을 집으로 보내고 의외의 몸짱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본투비 악마였던 배역과는 달리 아주 솔선수범 스윗한 면모를 보여주는 정현. 이어서 본격적인 입소식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저 빡센 훈련만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죠. 인트로에서 보여주었던 역대급 게스트들과의 치열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본 중대장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이들과의 대결에서 지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무패가 중대장의 요청이었죠. 절대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죽으라는 말을 돌려하며 입소식이 끝납니다. 그날 저녁 동작 그만. 눈물의 편지 시간이 다가오죠. 15분 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시시.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한 방울이 안 나. 15분은 순식간에 흐르고 동민저가 등장한다. 이어서 프로 궁금러가 누구에게 썼고 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네. 낭독 시간을 개최하죠. 누구부터 한번 낭독해볼까? 주명! 남태우! 태우가 일바로 나서고 제가 그 햄스터를 키우는데 햄스터한테 썼어? 햄스터 이름이 햄구입니다. 예, 그거를 아시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 그래. 부연 설명이 끝난 뒤 투 햄구맘 편지를 낭독한다. 그런데
햄스터 에미한테 썼어. 바로 패드립을 박아버리는 동민좌. 예, 그렇습니다. 햄스터 에미가 아니라 태호의 와이프였죠. 그 애칭. 애칭을 설명해야지. 설명하면 투 햄구밤. 편지 내용은 기승전, 사랑해. 다음은 상진. 아 그래. 아버지 어머니 상진입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는 제 행선지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죠?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하루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얼른 잘 돼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가족에게 받은 사랑 꼭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엎드려. 갑자기 얼차려를 준 장대장. 뭘 잘못했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네. 바로 그가 잘못한 것은 우리 이상진 신병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응? 근데 왜 거기다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알겠습니다. 웬일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동민좌. 다음은 승훈의 차례. 아빠 누나 나 발리 간다고 걱정 진짜 많이 해줬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줄 알아? 낭독을 너무 잘한 나머지 전화 통화하는 거야. 쿠사를 한 대 먹고 다시 낭독을 이어간다. 발리 간다고 아빠랑 나랑 한 4일 전에 싸웠었는데 괜한 걱정과 감정 낭비를 한 것 같아서 그런데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승훈. 원래 승훈이가 원래 감수성이 되게 풍부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던 극중 임다회와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이었죠. 죄송합니다. 가족사진이 하나도 찍은 게 없다고 하나 찍자고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금요일에 집 가면 그때 모여서 사진 같이 찍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금세 전염되기 시작한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1일차가 끝나고 다음날 본격적인 헬 미션들과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2일차 아침이 밝아오죠. 군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6시 반 칼기상과 가장 끔찍했던 지옥의 아침 구보. 아침 9보로 상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넷, 둘. 지옥의 오르막길 코스까지 끝내자 이미 오늘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중대장이 2차 단체 면담이 바로 이어집니다. 신병 부대원들도 실제 군대도 다 갔다 왔지? 프로 호기심러 장대장은 그래. 차영남은 어디 있었어? 신명창남 저는 자운대라고 이들의 과거 실제 보직에 대해 물어보는데 보직이 뭐였어? 정원병이었습니다. 정은병. 역시 개꿀빨았네. 어? 다음부터는 누가 보직이 뭐였나? 라고 물어보면 개꿀 빨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차영남이 군대에서 뭐 했어? 사진 찍어 개꿀 빨았습니다. 적응도 개빠른 영남이었죠.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형규는 31사단 여수책 후방 TOD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개꿀 빨았습니다. 그랬지. 우리 태훈은 어디서 했어? 예, 저는 일기감 여단에서 일기감 여단. 전차 정비. 그때 전격! 전격의 거인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너는 확실히 또라이가 맞아. 이어서 자, 뭐 내가 농담으로 무슨 뭐 꿀 빨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군복을 입고 군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역경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다 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들이야. 알겠어? 실컷 좁히고 난 뒤 다시 훈훈 모드로 연고를 발라주는 장대장.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본 중생이 아주 뿌듯하네.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인 일과에 대해 설명하는데 첫날부터 바로 대멸항 한다고? 대결이었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무시한 타 부대원들이 온다. 이미 뒤때부터 패배 확률 58,000%였지만 중대장의 욕심은 무조건 우리 신병 부대원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승리. 왜냐? 얘네는 사나이가 아니야. 사나이가 아니야. 얘네들은 가짜 사나이야. 어? 그렇습니다. 가짜 사나이 멤버들이었죠.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센 훈련병이었던 줄리엔 강과 힘의 길, 그리고 전설의 EDT 교관들까지.
이걸 이기라고 섭외한 건가요? 겁나고 그런 거 없지?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 신병팀은 다급하게 작전 회의 중인데 그리고 돌격도 되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아마 대처하기가 힘들 거라서. 축구로 따지면 육각형이 다 다 돼 있습니다. 예, 육각형.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육각형으로 따지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육각형인데 이게 동그란 맨 가운데 있는 육각.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한편 가짜 사나이 팀도 회의가 한창인데 우리가 막 각 잡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신병팀과는 달리 좀 널널하게 할게 약간. 아 우리 그냥 캠핑 왔다. 아주 여유롭게 여유로웠죠. 몇 분 뒤 가짜 사나이. 드디어 맞닥뜨린 그들. 보기만 해도 지팬티 착용 마려워지는데 가볍게 한다던 가짜 사나이 팀은 일부러 가장 큰 덩치들을 앞에 세우는 전략을 세우며 와, 오시는 그 압박감이 지대로 기선제압을 한다.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거대해 보이는 거죠. 말도 안 돼. 무슨 대결을 해 저분들이. 저걸 어떻게 이겨? 왔는데 뭐 특별히 준비한 거 있나? 심지어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섬뜩한 말에 이어 웬 차력쇼까지 준비했죠. 2개 할까? 야구 배트 2개를 아무것도 없는 맨 팔꿈치로 아작을 내버린다. 이거 어떻게 이겨? 이미 멘탈이 찢어진 것 같은데 그때 승리한 팀에게는 지리는 상품이 공개되죠. 모두의 전투력은 순식간에 급상승하고 이어서 거대한 트럭이 등장한다. 작업하려고 부른 거야. 그 첫 번째 대결 종목은 진지공사 대작전이야. 진지공사. 룰은 간단했죠. 먼저 복불복으로 모래를 담을 도구를 획득. 획득한 도구로 모래주머니를 만든 뒤 가장 키가 큰 부대원의 높이만큼 진지를 구축. 모래주머니는 행렬에 맞춰 일자로 쌓아야만 하며 제한시간 30분 안에 미션을 완료하면 끝이 난다. 즉 2m에 육박하는 줄리엔강이 있는 가짜 사나이 팀이 매우 불리한 미션 완수 조건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모래를 담을 도구는 랜덤. 이런 식으로 신병팀과 가짜 사나이 팀의 황금 밸런스를 구성한 지리는 제작진이었습니다. 곧이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구 뽑기부터 이어지는데 준비. 1등으로 도착한 현규는 숟가락을, 이거 뭐야? 맨 위에 거 제일 안 좋아 숟가락. 충구는 반합을, 영남은 일반 삽을, 정현은 마지막 깃발을 뽑았지만 최고의 아이템인 야전삽을 획득합니다. 반면 가짜 사나이 팀은 꽃삽, 야전삽, 아이스크림 스쿠프 2개 그리고 삽을 얻게 되죠. 이 정도면 도구에선 비슷한 밸런스를 뽑은 것 같은데 시작. 게임은 바로 시작되고 기다려. 신병팀은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지린 호흡을 보여준다. 반면 짱 잘로 와. 입구조차 못 찾고 있는 짱짱. 반대 여기. 예상과는 달리 신병팀이 앞서간다. 잘하고 있어. 가짜 사나이 느려 지금. 훨씬 빨라. 진중하게. 저쪽 가짜 사나이는 근육이 많아서 좀 느리다고. 심지어 근육도 많은데 나이도 많으시잖아. 지리는 혁연세기까지 동반되죠. 우리 나이를 생각을 못했네. 어느덧 시간은 10분이 흐르고 신병팀은 아주 야무지게 붙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선 패급 성인목 그 자체였지만 현실에선 완전 딴판이었죠. 야 현규 땀 흘리는 거 처음 보는데 군생활은 군복 입고. 한편 가짜 사나이 팀도 스퍼트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 남은 시간은 불과 10분. 슬슬 쌓기 시작하는 신병팀과는 달리 가짜 사나이 팀은 여전히 터만 잡아놓고 있었죠. 야 가짜 사나이 팀은 뭐 작전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안 싸고 있는데. 작전이 다 있습니다. 작전이 다 있어. 그런데 쌓기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창 본능이 짱지를 자극하고 중량감 좋은데? 박빙의 대결이 펼쳐지던 순간 안돼. 위기에 처한 가짜 사나이 팀. 그때 공든탑이 쏟아져 버리죠. 가짜 사나이가 무너졌다. 초반부터 평평하게 둘러쌌던 신병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종료 5분 전 신병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순간 옆에. 연모래가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앞부분까지 모두 무너져버리죠. 아 신병아 왜 그래? 괜찮아 시간 많아. 착하디 착한 승훈의 죄책감은 맥스가 되고 무너질 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죄책감만큼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아줘야 됩니다. 대충 봐주면서 하자던 에이전트 H는 지병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줄 알았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죠. 어느덧 종료 2분 전 한 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어진 중대장의 채점 시간. 견고하기 아주 두 팀 다 장동민의 키를 거의 웃도는 가운데 승리팀은 가짜 사나이. 비록 한 번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압도적인 피지컬과 협업으로 순식간에 따라잡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무장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치열했던 첫 번째 대결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첫 판은 저들이긴 했는데 계속 반발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제요. 저희는 원래 발리 가는 줄 알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왔다가 아 진짜로? 잠깐의 노가리 타임을 가진 뒤 곧바로 제2대결이 시작되죠. 바로 보급품 쟁탈전 보급품 쟁탈.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경기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공격수 2명과 수비수 1명으로 대결을 하게 되겠으며 경기장 안에 있는 보급품을 자신의 팀의 수비수 바구니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수비수 바구니 안에 들어간 보급품도 다시 뺏을 수 있습니다. 단 수비수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파밍 싸움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강탈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서 곧바로 작전회의가 시작되고 신병팀은 190cm의 승훈이 수비를 맡기로 합니다. 반면 이번 게임은 더더욱 자신있던 가짜 사나이 팀은 작전은커녕 저거 좀 탐난다. 메리아스. 여유롭게 노가리를 까죠. 저거 잡아줘. 수비가 이렇게 살짝만 쳐도 그냥 날아가겠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병팀의 제1경기 출전 선수는 공격수 태우와 현규, 수비수 승훈. 수비수입니다. 야, 김영규랑 남태구가 공격이야? 패기 있게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에 중대장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포기한 거야? 반면 가짜 사나이 팀은 가짜 사나이 X 가볍게 관등 성명을 대지만 이미 진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질문 있습니다. 태우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혹시 의료진 대기하고 있습니까? 대기 의료진. 지금 연구차도 대기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고 시작과 동시에 두 팀 다 플래시의 속도로 출발합니다. 청소기인데 청소기. 하지만 이 게임은 수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남편 빨리 도와줘. 그런데 너무나 압도적인 피지컬에 속수무책인 신병팀. 그런데 그때 날쌘돌이 현규의 빠른 기습이 성공합니다. 현규야 얼굴에 침 뱉어. 민호는 히데라 오더까지 냈고 어딨어? 여기 있어. 승구는 같은 팀조차 찾기 힘든 클로킹을 시전하죠. 어딨어? 여기 있어. 맞아. 그때 가짜 사나이 팀의 돌격대도 출동하고 수비를 맡은 힘이길은 수비와 동시에 제압까지 하는 상위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12초밖에 안 남은 상황. 가짜 사나이 팀의 제이크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고 태우를 뿌리친 채 GDD 낙법까지 시전하며 마지막 보급품을 전달하죠.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고 이렇게 경건한 거였어.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두 번째 대결의 승자는 또다시 없어요. 가짜 사나이 팀의 승리로 끝납니다. 보급품 쟁탈전 첫 번째 경기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제작진의 호출. 월드컵 뺨치는 VCR 판독이 시작되는데 잠시 후 돌아온 교관이 승훈을 검거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선정하겠습니다. 하나.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카운트 도중
승훈이 곤이 뺨치는 밑장빼기 스킬을 시전했기 때문이었죠. 이기고 싶었어요 진짜. 영상 보내야 됩니다. 승패는 가짜 사나이 팀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대결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멤버 교체 후 2경기가 시작되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쓸어 담아. 일단 다 먹어. 그런데 가짜 사나이 팀 공격수 클라스가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반면 가짜 사나이 팀의 수비수 에이전트 H는 세상 편안하기 그지없었죠. 시간은 벌써 20초가 남은 상황. 정열이 기습을 시도해보지만 짱제가 김민재 뺨치는 철벽 수비를 해내죠. 이번 경기는 카운트할 필요조차 없이 가짜 사나이 팀의 압도적인 승리. 자, 근데 하지만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게임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한 중대장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보너스 게임을 한 번 더 하는데 3대7 가능합니까? 3대7이라는 자존심 상하는 보너스 게임 제안이었죠. 그런데 그때 수비 손 쓰게 해주면 짱제저가 2대7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2대7이요? 이에 저희를 무시하는 발언이 굉장히 못 참겠습니다. 분노한 정현이 2대7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네, 여기는 3명만 하고 전원. 가짜 사나이 팀의 배려로 1,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3경기 결과에 따른 막판 뒤집기를 허락하죠. 얼마든지. 3대7임에도 지리는 자신감. 이렇게 승부를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정면 승부에서는 뭔가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가짜 사나이 팀도 이번에는 3대7인 만큼 진지한 작전 회의에 들어갑니다. 한 명당 한 2분씩 기절시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게임 끝날 때쯤에는 깨워주고. 곧이어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고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두 팀의 공격수들은 마치 진공청소기 마냥 순식간에 보급품들을 파밍하죠. 곧이어 굶주린 골리앗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수가 달려들어 보지만 괴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죠. 허나 막판에 숫자를 이용한 공략을 시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경기가 끝납니다. 바구니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는 드디어 신병부대의 승리. 그 이면은 전략가 민호의 마지막 10초나 마지막 20초에 뭔가 뒤집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지막 10초 전략이 있었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스코어는 타이가 됩니다. 이어서 승부를 지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는데 실제 전투에도 가장 중요한 바로 5홀 사격 대결. 사격 대결이었죠. 파이브. 사격 얘기를 듣자마자 에이전트 H의 눈이 똘망똘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경기 규칙은 출발선에서 도착지까지 포복으로 이동, 미션지를 뽑아 미션 수행 후 5홀에서 각 한 발씩 사격, 1대1 개인전 3경기, 6대6 릴레이 1경기, 릴레이 경기 시에는 사격이 끝난 후에도 포복으로 이동, 총 합산 점수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 시작 전 본 중대장도 특등 사수로서 보상 휴가를 수없이 중대장이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나갔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시범을 보이죠. 시작은 보복 자세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가 따로 없습니다. 해 떨어진다. 이어진 사격 실력은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만점. 사격만큼은 허세가 아니었죠. 자, 중대장님께 박수! 다들 집중하면 다들 100점 맞을 수 있어. 알겠나?
이어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데 각 팀의 선발대는 민호와 짱제. 호복 준비. 준비. 마치 본투비 사족보행 동물 마냥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나가지만 짱지 발라. 자 미션지 크게. 짱제가 뽑은 미션은 코끼리코 5회. 근육무늬 그에겐 코끼리코가 안 되셔. 근육이 많아서. 카운터 미션이었죠. 그 사이 점프 스쿼트 10회 미션을 가볍게 완료한 민호가 먼저 사격을 시작합니다. 김민호 신병에 총구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숨을 미처 고르지 못한 탓에 60점을 맞추고 짱제 또한 아직 달팽이관이 회복하지 못한 탓에 60점을 맞추죠. 같은 점수야, 같은 점수. 심지어 두 번째 격발도 같은 점수. 반면 짱제는 자세가 낮아질수록 몸이 크셔서 힘들으셔. 그의 크고 영롱한 근육들이 셀프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결국 묵방 자세를 선택하고 낮은 점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면 민호는 마지막 샷까지 80점으로 마무리하죠. 그렇게 첫 번째 대결은 민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어서 호복을 빨리 할 필요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전략가답게 끝나자마자 팀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하죠. 가짜사내 팀 보니까 그런데 사격적으로 그냥 봤을 때 나쁘지 않아. 승격왕 에이전트의 지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진짜 나쁘지 않아. 야,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조금 할만하겠다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히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과연 최종 승리팀은 누가 될까요? 다음 상대는 이명박면서 오늘 상대 누구냐? 거탑이라고 들었습니다. 푸른 거탑? 네. 개솥밥 나이스! 한방에 3초간 침묵. 군대 드라마의 원조 푸른 거탑 팀 노장들의 귀환이었죠.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잘못된 거다. 하지만 육중한 피지컬에 이은 지리는 멘탈 공격까지. 어찌 보면 가짜 사나이보다 훨씬 더 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별은 달랐지만 여벤져스 팀을 모시겠습니다. 각 분야 챔피언에 이은 특전사 707 출신까지 팀명대로 진짜 여자 어벤져스, 여벤져스 팀, 그리고 마지막은 군대 예능의 끝판왕 강철 부대 입장. 강철 부대 팀. 그리고 저는 진짜 형 때문에 좀 그때 촬영이 조금 편하고 좀 힘이 많이 됐어요. 그 어디에서도 말한 적 없던 함께하고 있다는 게 진솔한 신병 촬영 비하인드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 담은 신병 캠프는 채널 ENA 혹은 지리TV,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 예능 대통합 서바이벌 신병 캠프,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누가 연출했나 찾아보니 역시 푸른 거탑과 신병을 연출했던 민진기 감독이 남예은 PD를 비롯한 ENA 예능 제작진들과 협업해서 이번 신병 캠프 예능까지 연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군대 콘텐츠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ENA도 나는 솔로에 이어서 또 한 번 신박한 예능을 내놓은 것 같은데, 특히 드라마의 캐릭터쇼와 리얼리티쇼의 결합에 더해 또 다른 군대 프로그램과의 삼중결합이 마치 MCU 뺨치는 멀티버스 세계관처럼 시너지를 내며 아주 신박한 예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드라마 신병 때 사용했었던 효과음들과 BGM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드라마의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각 배우들의 새로운 매력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푸른 거탑 노장들과의 대결, 그리고 가짜 사나이 팀 뺨치는 강철 부대와의 대결도 너무 기대됩니다. 또 곧 있으면 나올 드라마 신병 시즌2도 너무 기대되고요. 이번엔 또 어떤 퀄리티와 연출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ENA 예능 신병 캠프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오바나.